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적 재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일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적 재능을 개발해 나갈 때 실패의 과정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는 분석하라. 그 다음에 채워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부터 말씀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필수 조건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본인의 강한 의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옆에다 둬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처럼 재능을 개발하는 일도 또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개발될 수 없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찾아내고 보물을 개발하려면 광산을 찾아내고 땅을 파고 속으로 들어가서 섞여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이런 수고들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9절에는 107편입니다.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7장 7절로 8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된다고 그러죠. 또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와 같다. 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의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환경이 필요해요.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냉랭한 환경보다는 따뜻한 환경이 중요하죠. 얼어붙은 곳에서는 아무런 싹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 양지 바른 곳에는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이 외투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기는 것과 같은 거죠. 칭찬과 격려는 재능의 문을 여는 따뜻한 환경입니다. 실수를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는 것은 따뜻한 환경이죠. 실수를 교육의 장으로 삼아보고, 한 과학자가 신문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는 어떻게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과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렸을 때 부엌에서 놀다가 식탁에 있는 우유곽을 바닥에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우유가 튀었고 순간 저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실컷 논 다음 청소하자고 하시며 스펀지와 숟가락과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펀지에 우유가 흡수되는 현상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실컷 놀고 물 청소도 같이 했어요. 그때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과학자가 되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길러준 탐구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억지로 실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수를 교육의 도구로 삼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모든 문제 속에는 성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교육의 요소들이 들어있음을 알고 무조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책망만 하지 말고 교육의 장으로 삼아봐야 합니다.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면 재능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실패하고 잘못한 것을 봐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으면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하면 항상 야단맞고 실수를 지적당하고 문제를 지적당하고 책망을 듣고 이러면은 항상 긴장을 해서 창의력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게 실패는요, 여유로움 속에서 뭔가 할 때 실패도 하는 거고 실패를 거쳐가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보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은 따뜻한 환경이고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은 따뜻한 환경입니다. 하고자 하는 바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따뜻한 환경이며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따뜻한 환경입니다. 비교하는 즉시 창의력은 사라지고 모방꾼이 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따뜻한 환경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누구누구는 안 그러는데. 아무개 좀 보고 배워라. 아무개를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지적 재능 개발에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생각의 차이점을 인정해 주는 것은 따뜻한 환경이에요.
한 번은 부모에게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 가지를 나누어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죠. 자녀가 바라보는 세상, 재밌다, 신난다, 착하다, 예쁘다.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 말세다, 썩었다, 갈 때까지 갔다, 문제투성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듯 정반대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보는 세상과 어른이 보는 세상은 서로 다른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재능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재능의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다만 단계별 성장하고 나이별 성장, 신체 기능 발전과 함께 발전하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발전하고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리더자는 상대방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 여섯 번째는 모델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죠. 아이가 뭔가를 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먼저 행동해주는 모델이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뛰어난 승마 기술로 전설의 천재 기수라는 칭호를 받던 기수가 낙마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눈물겨운 간호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의 아들은 기수로 명성을 떨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는 기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그의 딸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 그리고 부모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아이들은 공부할 의욕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부모도 역시 뭔가를 책을 읽거나 연구하고 한다면 아이들은 동기부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주변의 말에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틀렸어, 이것밖에 못해, 실망이야, 네가 제일이야 등의 주변의 말들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는 말에 너무 민감해도 안 되고 비판하는 말에 너무 민감해도 안 돼요.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흥분해봐야 나만 손해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망가져야 돼? 저 사람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까짓 건 뭐 하고 빨리 덮어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르heb나 말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죠. 로마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를 모욕하는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전도서 7장 21절에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칭찬하는 말에만 막 민감해지면, 조금만 비난하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또 비판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면은 나중에 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그래요.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들은 말 한마디에 무시당하면서 학습된 안 된다고 하는 나는 못해라는 정신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과정을 밟을 것, 1%의 성공을 도전하라. 작은 목표의 성공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의 성공이라는 말을 저는 하는데요. 현재에서부터 도전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10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더 발전시켜요. 한꺼번에 100%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1%는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100%는 어렵지만 1%는 쉽습니다. 한꺼번에 100%를 도전한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질려서 도전할 생각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10개로 나누고 100개로 나누면 도전하기가 쉬워지죠. 1%부터 도전하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100개의 계단도 한 계단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100층의 건물도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1000페이지의 책도 한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할 때 점수를 높이는 데다가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합니다. 이해를 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점수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서로 연관도 다 돼 있는 것이니까. 자, 이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시간 정도 더 해야 이 내용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